초고층 아파트가 성벽처럼 늘어선 이곳. 겉으로만 보면 부유한 대도시처럼 보이지만 여긴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 구이저우입니다. 백화점은 반짝이고 빌딩은 하늘을 찌르지만 이 화려함은 구이양이라는 수도 한 곳에만 몰려 있습니다. 구이저우 땅의 92.5%는 산이고 절반 이상은 물조차 위한 카레스트 지형. 도로를 놓는 일도 농사를 짓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아이들은 산골 마을에 남겨졌죠. 동시에 중국 정부는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백 개의 초고층 아파트가 세워졌지만 구이저우 어딘가에는 아직도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과 부의 경계가 뒤섞인 땅, 도시의 불빛이 강해질수록 산골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곳, 중국의 가장 가난한 성 구이저우로 갔습니다. 여기는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성인 구이저우 성의 화가원이라는 곳입니다. 가난하다는 이름에 맞지 않게 고층 빌딩이 엄청 많은데 저런 40층, 50층 되는 빌딩이 한 300개가 넘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에 300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구역 10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이 화가원 내에서만 저런 50층짜리 건물이 300개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장 가난한 지역이라는 말이랑 어울리지 않게 엄청 화려하잖아요. 사람도 되게 많고 문화생활도 하고 음식점도 많고 바로 앞에 또 백화점도 있거든요. 이 쌍둥이 빌딩도 아마 상업 업무 시설인 것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구이저우 성이 얼마나 가난한지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이저우 성이 가장 가난한 성이니까 여기가 이만큼 화려하고 잘 살수록 시골은 진짜 엄청 가난하게 산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시골을 가보지도 않고 영상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일부만 봤지 제가 중국 여행하면서 큰 도시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중국 시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지금은 저녁이라서 갈 수 없고 아마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골이면은 중국은 다 그 QR코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금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현금도 다 써버리면은 중국 시골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 팀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 있는 것만 해도 춤추는 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저기 일곱, 여덟. 춤을 엄청 좋아하나봐요. 다 같이 모여서 추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다 나눠져가지고 스피커를 시끄럽게 춤추는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노래가 좋아하는 춤이 달라서 그런가? 맨 뒤에는 어르신도 있어요.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가릴 거 없이 다 똑같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 화가원만 해도 인구가 40만 명에서 50만 명은 되기 때문에 뭐 사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점도 없는 게 없습니다. 저 편의점도 모퉁이마다 있어요. 한 건물에 막 3개, 4개씩 있고 얼마나 장사 잘 되면은 편의점이 한 건물에 막 여러 개씩 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한해서는 아까 광장에 있었을 땐 엄청 시끄러웠는데 좀 아파트 가까이 오니까 이 건물이 막아줘서 그런지 소음은 확 줄어들긴 하네요. 저는 아파트에서 또 저런 노랫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방 확 조용해졌어요. 여기가 지하주차장의 입구인 것 같습니다. 와, 40만 명, 50만 명이 사는 아파트 대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얼마나 넓을까요? 차도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한 지하 7층까지 있을라나?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여기가 아파트도 많고 단지는 넓은데 애들이 놀 공간이 진짜 부족하더라고요. 뭐 땅바닥에 풀 한 폭이 없고 이것도 애들이 노는 아마 유일한 놀이터일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엄청 크게 다칠 것 같아요. 딱딱해가지고 모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네, 시소, 뭐 정글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어줬는데 저거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 여기 아파트 중간중간에 영업용 간판을 붙여놓은 데가 많은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대체로 다 조격을 하는 데네요. 만들려면 여기 밑에다 만들지 저렇게 집 안에다 한 이유가 뭘까요? 저게 대부분 다 조격인 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조격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집에다가 따뜻한 물 받아놓고 발 담그면 그 조격 아닌가? 여튼 중국식 조격은 좀 특별한 게 있나 보죠 뭐. 여기는 방금 사람들이 춤추던 그 광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백화점입니다. 여기도 규모가 엄청 커요. 안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오토바이를 팔기도 하고 여기 언도색 물고기도 있네.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다 있어요. 핑크색도 있고. 얘는 이름이 뭐였죠? 카피바라인가? 오리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귀여운 건 여기 다 있네. 이 비좁은 데다가 몇 마리를 넣어놓은 거야. 지은 지 얼마 안 된 여느 백화점들이랑 비슷한 백화점이고 좀 더 고급스럽기도 해요. 다른 백화점들에 비해서. 규모가 진짜 큽니다. 근데 여기가 이만큼 화려하고 잘 되어 있다는 거는 반대로 구이저우의 다른 곳들은 엄청 힘들다는 거겠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화가원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생겼죠. 불이 안 켜져 있는 집이 없어요. 진짜 화려하게 생겼습니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지금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넓은데 사람이 없네요. 가장 먼저 갈 곳은 어떤 동굴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사람들인데 어떤 자연 동굴 안에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동굴 중에 가장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잘 안 살잖아요. 뭐 100명 남짓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서는 70명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70명 남짓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동굴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거길 가려고 합니다. 제 호텔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왕복 9시간이에요. 그 근처에서 잘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자질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호텔을 다른 데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지금 묵고 있는 호텔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또 체크인을 할 수가 없대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숙소랑 저기 숙소랑 동시에 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산주의권 국가에서는 그런 걸 못하게 하나봐요. 주숙 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당 하루에 1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신체가 하나인데 네가 어떻게 호텔 2개에서 머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왕복 9시간인데 당일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오전 9시고 뭐 돌아보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오후 9시쯤에 숙소로 돌아오겠죠? 일단 이 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을 가야 됩니다. 한 3시간을 달려서 작은 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버스로 올 수 있는 데까지는 여기고, 여기서부터 그 동굴 마을까지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기 전에 이런 쬐끄만한 마을 자체를 처음 와봐가지고 구경을 해볼까 싶습니다. 확실히 구이양에 있었을 때보다 뭐 건물의 높이는 다 낮아요. 한 20층짜리 아파트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체로 전원주택들 혹은 낮은 빌라들밖에 없네요. 여기 건물들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1층은 딱 봐도 상가가 맞는 것 같은데 2층, 3층, 4층은 뭐 집 같기도 하고 상가 같기도 하고 또 학교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간판이 없는 거 보면은 가정집이겠죠? 여기 딱 한가운데 엄청 큰 돌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저기 돌산 한가운데 또 건물도 있습니다. 약간 절이려나? 여기 구이저우성이 90% 이상이 산이어가지고 춥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해발 최소 1000m 이상은 될 거예요. 저런 돌산도 많고 봉우리도 많고 그래요. 산 한가운데라서. 여기가 뭐 시장가인가? 길거리에서 음식도 팔고 뭐 슈퍼마켓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딱 봐도 뭔가 시골 느낌이 나긴 납니다. 음식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뭐 이거는 프린트 가게인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체로 대문이 없네요. 추운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에서들 많이 사는 오토바이인데 이 지역은 추워서 그런지 이 덮개를 해놨네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도 얼굴에 부딪히지 않게. 이것도 아마 오토바이일 거야. 겉으로 보면은 약간 차처럼 생겼는데 중국에서 이런 거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없는데 저게 진화가 되면은 이런 게 되는 거죠. 막 히터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이 건물은 공중 화장실인 것 같은데 왜 지붕에다가 풀떼기를 심어놨을까요? 뭐 무덤인 줄 알았네, 멀리서 봤을 때.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냄새는 뭐 우리나라 시골이랑 냄새랑 비슷해요. 뭘 태우는 냄새. 대문은 좀 다르게 생겼는데 깜짝이야. 와, 저쪽에 어떻게 올라갔대? 예상치도 못하는 곳에 강아지가 있네. 이 집은 완전 철문이고 여기는 집이 훤히 다 보이게 문을 열어놨고, 밤에는 좀 어둡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등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무서울 것 같아요. 여기도 대문이 희한하게 생겼네. 집의 외벽은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대문이 다들 개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붙이고 싶은 대문을 붙였나봐요. 얘도 그렇고. 무슨 꽃이지? 파인애플인가? 감자겠죠? 이건 쯔란인 것 같고. 여기는 골목에 있는 되게 오래되고 낡은 집인데 먼지도 엄청 쌓여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는 또 새 거예요. 중국에는 CCTV가 진짜 어딜 가도 있습니다. 아까 탔던 쬐끄만한 버스 같은데도 CCTV가 3대씩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골목에서는 짜파게티 냄새가 나요. 와, 저 집은 지붕이 하나가 아예 무너져 내렸네요. 위에서 뭐가 떨어졌나? 엄청 넓게 부셔져 있어요. 이분들은 묘족입니다. 머리에 얹고 다니는 거는 묘족 전통 의상이에요. 이 주변에 묘족이 많이 산다고 했거든요. 한 1000만 명 이상이 산다고 했는데
제가 가는 그 동굴 마을도 묘족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다들 되게 작으셔요. 와, 이건 자동차인데 엄청 작고 되게 오래됐다. 이게 다 벗겨졌어요. 녹이 다 보여요. 무슨 냄새가 나면은 파리가 이렇게 자동차에 꼬이지? 진짜 엄청 작아요. 와, 골목도 엄청 좁아요. 이것도 원래 골목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일부러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 가구 파는 가게 같은데 안에 불이 안 들어와 있고 뭐 침대랑 소파만 있네요. 니하오. 중국식 찐만두인 샤오롱바오를 시켰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밥을 먹을까 하다가 샤오롱바오가 보이길래 여기 들렀습니다. 별로 뜨겁지 않나?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딱 한 입 먹을 거리로 작게 만들어주는데 혹시 뜨거울까봐 김이 모락모락 나긴 하거든요. 오. 솔직히 막 맛있진 않습니다. 저번에 충칭에서 먹었던 거는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 고추기름 같은 데서 찍어 먹어서 더 맛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간장인 줄 알고 구웠는데 간장이 아닌가 봐요. 색깔이 좀 연하기도 하고 그 식초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먹기에는 좀 느끼할 것 같거든요. 한번 먹어볼까? 이 빵도 좀 질고 안에 고기는 막 신선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 콜라랑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 가게에서는 콜라를 안 팔길래 저기 옆에 슈퍼마켓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는 사실 동파육을 엄청 먹고 싶거든요. 동파육 비슷한 거는 여기 와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는 동파육을 먹고 싶은데 그런 거 파는 가게를 들어가서 동파육 팔아요 하고 물어볼 때마다 다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식당들 가면은 막 메뉴 수십 가지씩 있는데 안 파는 게 절반 이상이에요. 만두를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그 동굴 마을로 갈 거예요. 택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마을버스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도시 와서 마을버스를 보지 못했지만 뭐 있을 수도 있다. 제가 못 찾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좀 안 되게 가야 되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한 16,000원? 올 때도 또 16,000원을 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한 3만원 넘게 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택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끝까지 왔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구나. 지도로 볼 때는 여기 길이 없던데 자동차로는 지나다니면 안 되나? 여기 동굴까지 이 곤돌라가 있었나봐요. 사람이 타는 쬐끄마한 곤돌라 같은데 운행을 했다가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굴이 저쪽 방향이니까 이거는 저기 위에를 왔다 갔다 했던 거네요. 저기 산 너머까지 가는 건가 봐요. 자동차를 타고 꽤나 높이 올라왔습니다. 하긴 택시를 1시간 좀 안 되게 탔으니까 여기가 해발 한 1800m 정도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 여기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택시를 부르면은 아마 올 것 같긴 한데 안 오면은 메인 도로까지 1시간을 넘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해가 산이라서 빨리 질 거니까 지금이 벌써 오후 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보고 빨리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택시가 안 잡히면은 진짜 낭패기 때문에. 그래도 얼어 죽진 않겠죠. 그래서 걷다 보면은 살기야 살 것 같긴 한데 여기 지도에 길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 샛길로 들어왔는데 사람 다니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낭패예요. 저는 당연히 이 근처에 차 댈 수 있는 데 있으면은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사람은커녕 무슨 이런 산 염소 사냥밖에 안 보이고 길로 가도 되는 건지. 근데 일단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으니까 마을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주인이 있는 건가? 근데 좀 무서워요. 여기서 길을 잃으면은 뭐 어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으니까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심심하니까. 뭐 방향이 완전히 맞진 않지만 일단 그쪽으로 가는 편이긴 합니다. 3시간 남았거든요. 3시간 안에 갔다가 구경했다가 오는 것까지 해야 돼요. 스릴이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동굴 속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면은 이걸 뭐 그 사람들이 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시대가 좀 많이 흘러서 현대화된 문명이 길을 터줬을 텐데 이게 없었을 때는 와, 저 안쪽까지
산 어디 사는지 가늠도 안 돼요. 얼마나 깊숙이 사는 건지 계속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와, 저런 데서도 사람이 계속 살았다는 게, 아, 오르막길이 끝도 없네. 아, 진짜 높이 산다, 씨. 저기가 산등성이인 것 같은데, 전기줄도 다니네. 전봇대가 있어요. 와, 야, 내가 잘해서 부족했다. 이렇게 산을 많이 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도 산등성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리막길 가면 되는데, 저기 동굴 보이죠? 저기입니다. 졸라 유머네. 사람 소리 들리나요? 저기서 떠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동굴 안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은 대체로 묘족인데, 묘족이 이런 계단식 논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농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땔감으로 쓸 나무를 자르고 계신가 봐요. 가도 끝이 없네. 저 동굴이 저 산 뒤에 있거든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 동굴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저기 동굴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케이블카 끝이 여기네. 여기 있는데 왜 운영을 중지하는 걸까요? 저기 동굴 안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동굴 밑에도 사실 마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마을은 아니고, 저 동굴 위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준 그런 마을인데, 뭐 아직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 집에서 살다가 다시 동굴로 돌아갔대요. 왜냐면은 비가 오면은 여기 막 수해 지역이라서 집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차라리 동굴 안이 훨씬 더 안전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라. 근데 제가 다큐에서 봤을 때는 거의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네요. 여기 밑에도 집이 여러 개 있고 완전 사람 사는 흔적이 웬만하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저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 상부 동굴, 여기 가운데가 중부 동굴, 여기 밑에가 하부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족들이 왜 이렇게 외진국까지 와가지고 동굴 속에서 살게 됐냐면은, 그 중일전쟁 때 일본군들이 여기 주변 사람들 되게 못살게 괴롭히고 많이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피하다 보니까 결국 이 동굴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알고 가는데도 이게 지금 막막하거든요. 저기 동굴 안에 사람이 있구나,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걸어도 이게 막막한데, 야, 옛날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 진짜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이 아무것도 없는 산 속까지 도망을 친 걸까요? 계단도 끝이 없어요. 와, 규모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사나봐요. 맞아, 저 농구 골 때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해체를 했구나. 여기 원래 예전에 살던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한 불과 5년도 안 된 것 같은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와, 내가 많이 늦었네. 이거는 여기 우물인 것 같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쓴 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도 또 있는데, 물이 저렇게 고여있으면 썩을 텐데 어떻게 우물로 써서 먹은 거죠? 와, 근데 무섭거든요? 난 여기가 사람 살았다는 걸 알고 들어와도 무서운데, 옛날 사람들은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와, 진짜 경이롭다. 여기가 중국 뉴스에서 소개하기를 중국에서 유일하게 자연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단 한 마을도 없겠네요, 동굴 속에 사는 거는. 근데 여기가 항상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시원하긴 한데 겨울엔 또 은근히 따뜻하대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옷을 그렇게 두껍게 입고 살지도 않고 1년 내내 모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집 터만 남아있는데, 집은 저렇게 나무랑 대나무를 같이 써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다시피 계단식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기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돼지랑 닭이랑 개랑 그런 거를 이 쬐끄만한 마을 안에서 같이 키웠대요. 그러면서 이제 새끼 낳으면 잡아먹고 또 새끼 낳으면 잡아먹고 그렇게 했대요. 왜냐면 마을까지 가가지고 고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거든요.
무서워서 좀 튀겠습니다. 귀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이 동굴에 한 10년 전에는 18가구에다가 100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신기한 건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초등학교가 있었대요. 가운데 운동장도 있잖아요, 그쵸? 1980년대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운영을 하다가 폐교를 시키고 이 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 학교를 다니게 그렇게 옮겨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폐교를 했을 때 2000년대 후반 때.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저기 끝에 있는 게 학교거든요. 학교 터도 그대로 남아있고 덜 부셔진 거 있잖아요. 저기 학교 터인데 학교 터도 조금 남아있고 집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구이저우에 사는 모든 가구가 이렇게 희한한 형태로 사는 건 아니고 이게 특이한 마을이어서 그래서 와봤습니다. 얘는 철장이 있는 걸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철장이 보이거든요. 가축이 살았던 데 같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크게 지어놓고 저 안에 칸막이를 해놨네요. 밑에는 똥이 이게 다 똥이야? 와 미쳤다. 나 무슨 모래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동그란 똥이에요. 위에서 똥 싸자마자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신기하다. 근데 무서워요. 이 천장도 무섭게 생겼고 저 끝에도 무섭게 생겼고. 아쉽네. 중국의 마지막 동굴 마을이었습니다. 인증샷이나 찍고 가야지. 아이씨 언제 내려가냐. 심심해서 반대편 정상에 있는 케이블카 정상에도 왔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 산등성에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그 곤돌라들이 버려져 있던 제 시작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야 택시를 타든 말든 할 수 있습니다. 까마득하죠? 아마 동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여기 내려와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다큐에서 아까 봤을 때 여기 거의 안 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원래 거의 안 살았다가 정부에서 내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큐에서 봤을 때는 저 집을 지어줬었는데도 집이 텅텅 비어있고 그랬었거든요. 중국은 약간 그런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들의 치부 혹은 못 사는 거를 계속 감추고 싶어 하는데 저 동굴에서 계속 사람들이 산다는 게 중국이 뭐 가난하다는 이미지를 못 벗어나게 하는 그런 걸로 해석될 수 있을까봐 저렇게 무료로 집도 지어주고, 강제 퇴거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강제 퇴거를 한 것 같아요. 저기 다 집을 다 밀어버린 거 보면은. 그래서 강제 퇴거시키고 저 밑으로 사람이 내려가서 살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기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았던 저 동굴집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부셨을 리는 없잖아요. 아마 정부에서 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살지 말라고 아예 집을 다 부셔놓은 것 같아요. 저 개놈 자식들이 저를 배척하네요. 아프리카에서는 날 중국인이라고 배척하고 중국에서는 날 한국인이라고 배척하고. 어딜 여행해야 되는 거야? 닥쳐 이 새끼야. 근데 쟤네가 여기가 산 골짜기잖아요. 쟤네가 한번 울면은 짖으면은 막 울려요 산에. 물지 못하면 죽지도 말라. 쳐다보면은 도망갈 거면서. 얘네 그래도 귀엽게 생겼다. 와봐. 너네 안 짖지? 저기 능선을 넘어서 제가 처음 택시에서 내렸던 곳을 돌아왔습니다. 케이블카 시작점. 근데 택시가 안 잡히네요. 저기 큰 도로까지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일단 걸어서 가봐야겠어요. 만약 여기서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이분들도 저기 동굴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같아요. 저기 나무를 잘라가지고 마을에 팔러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산 따라서 걸을 때도 나무 자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게 주수입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얘도 길을 잃은 것 같은데. 너 택시 불렀냐? 아니 말고. 거의 1시간째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큰 도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방금 제 뒤로 꼬맹이들이 3명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뒤에 탄 애들도 한 초등학생? 많이 먹어봐야 중학교 1학년이고 앞에 운전하고 있는 애도 초등학생 아니면은 그 중학생이었어요. 제 생각에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로 보였는데 부모들이 바쁘니까 그냥 애들 보고 운전을 하라고 저렇게 오토바이를 맡겨주나봐요. 그걸로 학교 왔다 갔다 하라고. 하긴 여기를 걸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저야 뭐 어쩌다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2시간 걸을 수 있는 건데 쟤네는 통학을 왔다 갔다 그러면은 4시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에서는 저 면허가 없어도 그냥 운전하게끔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시나봐요. 아니면 이 꼬맹이들처럼 꼼짝없이 걸어와야 되니까.
그 대로에서 어떤 중국인 부부께서 태워주셔가지고 무사히 버스터미널 근처까지 왔습니다. 제가 택시비만큼 돈을 드렸는데 안 받으려고 하시길래 특공무술로 제압한 다음에 소매 넣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소리입니다. 아, 등산화 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구이저우성의 수도인 구이양에서 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냥 아무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뭐 여기 무슨 특징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 구이저우 시골은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여기 저기 옛날 기와집 같은 것도 보이고, 여기 눈앞에 있는 거는 비교적 새로 지은 집 같죠, 그죠? 뭐 어느 시골 마을처럼 그냥 농사를 하고 계시고, 마을에 무슨 대문이 있네? 딱 봐도 좀 100년, 200년은 더 되어 보이는데 뭔가 유서 깊은 마을인가?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한족과 묘족이 뭐 어울려서 잘 사는, 산이 예쁘고 물이 맑은 그런 동네다 라고만 적혀있네요. 뭐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은 오늘 학교를 안 가나? 귀여워. 뭐지? 식당 입구 같은데 왜 돌림판 있지? 메뉴를 돌려서 정하는 건가? 신박하고요. 와, 서가 시꺼먼데 완전 뚱뚱하다. 세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소랑 확실히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소는 황소인데. 야. 이 집은 좀 오래돼 보이긴 한다. 여기는 가축을 키우던 축사인 것 같고, 여기도 화장실이었으려나? 화장실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도 키우고 있네요. 아,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는 축사였어요. 아마 저기가 그러면 사람이 사는 데겠죠? 여기는 뭔가 입구부터 기운이 세 보여요. 약간 무당집? 그런 것 같은데 번역기 돌렸는데 번역이 안 되네요. 그냥 오래된 집이려나? 근데 빨간 색깔로 무슨 한자로, 그냥 사람이 사는 집 같아요. 아니, 사람이 사는 흔적이 있어요. 주방이 있어요. 근데 다른 집과는 다르게 입구를 좀 무섭게 해놔가지고, 근데 글자를 못 읽어서 그런 건가? 그냥 평화로운 마을이라서 뭐 여기서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식당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다들 농사 일하고 계시고, 뭐 재미난 거 없나? 그런데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애들이 놀만한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기 뭐 볏짚 같은 걸 엮어서 만든 구조물에서 애들이 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 맨바닥 시멘트 위에 앉아있거나 뭐 다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 아무 생각도 없이 오긴 했지만 뭐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여서 볼거리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동네로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는 뭔가 테마가 있긴 한데 가난한 구이저우성의 모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무슨 식당이 하나 있길래 밥 먹고 가려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먹어서. 아, 이 군만두가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켰는데 안 된대요. 뭐 먹지? 뭔가 딱 메뉴판에 있는 그림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없어요. 중국 음식은 그림으로 봤을 때 막 땡기는 음식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먹기 고르기가 힘듭니다. 저거 먹어봤거든요. 토마토 계란 볶음. 저거는 맛있습니다. 몇 안 되는 아는 음식이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저거랑 만두 시켰는데 만두는 뭐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진 보여드리고 주세요 했는데 중국어 할 줄 모른다니까 계속 중국어로 말 거셔가지고, 만두 비스무리한 거라도 나오면 다행일 것 같아요. 토마토 달걀볶음부터 나왔습니다. 여기는 숟가락을 안 주나봐요. 원래 젓가락으로 먹는 건가? 일단 밥은 많이 주긴 합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엄청 맛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밥이랑 먹을만한? 근데 밥이 우리나라 밥처럼 찰지지가 않네요. 후 불면 날아갈 듯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쌀이에요. 와, 안 남기고 다 먹을 줄 몰랐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역시 토달볶은 맛있습니다. 근데 다 먹자마자 만두가 나왔어요. 배가 불러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번에도 비슷한 걸 먹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은 게 당면? 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면이 아니라 밥이네요. 뭔가 찰밥 같은 거. 나는 고기 들어간 만두가 먹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번역기를 제대로 써서 고기 들어간 걸로 달라고 해야겠어. 밥 들어간 만두는 그때 먹었을 때도 막 그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으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한약 냄새가 한 2% 정도 첨가된 약밥을 이런 만두피로 감쌌다. 딱 그러면 맛이 이럴 것 같아요. 별로 설명만 들으면 맛 없을 것 같죠? 실제로 맛도 그렇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밥을 다 먹고 왔습니다. 이 마을은 1378년에 명나라 때 지어진 여기 구이저우성의 4대 전통 마을인데, 오 저기 뭐야, 지붕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뭐 구경할 것도 있고 전통 의상들도 빌려준다고 합니다. 한번 빌리는데 2만원에서 5만원 사이래요. 머리 위에 저렇게 은장식을 얹고 다니는 게 묘족 사람들이 주로 입는 전통 의상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빌려서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600년 된 마을이라고 하는데 다 리모델링하고 새로 고쳐가지고 옛날 것 같은 게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호수는 아마 옛날 그대로 쓰는 것 같긴 한데, 건물들은 좀 봐봐요. 다 600년 된 건물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으리으리한 건물들 뿐입니다. 뭔가 좀 시골스러울까 해서 왔는데, 여기 구이저우성의 90%가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되게 초가집 혹은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려면은 여기가 비교적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나봐요. 이건 뭔가요? 돼지고기를 통으로 말려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말려서 먹으면은 먹을 수는 있나? 그리고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죠? 아니야, 맛있었으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했겠지. 저렇게까지 바싹 말려서 뭘 하는 걸까요? 삼겹살은 이런 건 맛있겠다. 이거는 뭐 인절미 비슷한 것 같은데,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옛날 한 수백 년 된 가옥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들도 다 여기 있었고 완전히 관광지화 돼가지고 주로 먹을 것들을 파네요. 얘 뭐지? 알파카인가? 아,谢谢. 술인 것 같거든요. 포도주 냄새? 달달한 포도주 냄새? 한국은 근데 음료수 같아요. 아마 술이라고 졌을 텐데 가까이 가면 침 뱉을 것 같은데. 머리 만지고 싶었는데 머리 만지면은 제 얼굴에다 가래침 뱉을까봐 안 만졌습니다. 관광지 뒤편에는 사람들이 아직 살고 있네요. 대체로 다 어르신들인데 집 안도 딱 봐도 되게 오래돼 보이고, 이게 집의 대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해 보여요. 그냥 누구든지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은. 좋다. 오히려 좋아요. 아, 저렇게 가래침 세게 뱉는 거 말고. 여기도 또 있네. 근데 얘는 좀 이빨이 못생겼어. 와, 이런 것도 너무 오랜만에 본다. 옛날에 막 텔레비에서 봤던 장기, 스타킹이 나올 법한 장기였는데 저러면 이마 안 뚫리나? 걷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돼버렸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뭔가 더 가난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보려면은 저기 어제 갔던 것처럼 막 버스를 4시간 5시간 타고 가야 되나봐요. 아무래도 중국이 넓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루를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아슬아슬하게 산에서 조난당할 뻔하다가 겨우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러고 싶진 않았고, 근데 또 내일 가는 데는 뭐 산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광저우로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